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가 부통령 카드로 니키 헤일리를 뽑을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이제 괘씸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생각할 때. 유엔 대사로도 임명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그런 불륜 스캔들까지 터져 나오면서 트럼프가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불륜 스캔들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예. 니키 헤일리. 하지만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하고 뭐 둘이 사귀었다 그거는 안 믿습니다. 전혀. 마이클 wol프라는 정신 나간 저자가 Fire and Fury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을 썼는데 저는 그건 이제 소설이라고 보고요. 근데 니키 헤일리가 정말로 그렇게 이제 바람둥이 스타일이고 그러면은 뭐 니키가 뭐 트럼프한테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그랬을 수는 있었겠죠. 자,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딥스 진영이 손을 드는 걸까요?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도 트럼프 전 대통령 백악관 복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계가 트럼프를 지금 원하고 필요로 한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존슨 전 총리는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압승한 그 기록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서 압도적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2024년 전 세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진단한 작년 11월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세계가 그를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존슨 전 총리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편에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인들을 버릴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 그가 푸틴과 거래할 것이 없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집권으로 서방이 더 강력해지고 세계가 더 안정될 기회가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했을 때보다 세계가 지금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트럼프 때는 전쟁이 더 일어나지 않았고 전쟁을 오히려 줄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다고 그랬고 근데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들어서고 나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제 지금 오히려 확전되고 있죠. 주변 국가들까지 지금 연루돼서. 자, 그리고 문화충격 시즌2 새 에피소드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번 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충격 시즌2에서는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코너에서 정치 코너를 여러분께 소개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충격 보면은 이제 뭐 한인 사회, 로컬, 뭐 전국 뉴스부터 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트렌드 뉴스까지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리스 존슨은 바로 이런 점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수출이 이루어진 점도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가 올바른 일을 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한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세계의 큰 승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슨의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원조의 반대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최대 후견인인 미국을 잃고 러시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언론 내용들을 반박한 겁니다. 2019년 7월부터 2년가량 영국 총리를 지냈죠. 존슨이. 그래서 재임 당시 서방 지도자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맞서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했습니다. 또 총리 시절 트럼프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졌고요. 그래서 존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또 예멘 반군 후티의 홍해 위협 이런 세계 혼란 상황이 지금 우려된다면서 지금 세계에는 힘을 기꺼이 행사하는 미국 지도자가 필요하고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그의 성향이 서방 적들에 대한 주요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예상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고의적인 거죠. 상대를 이렇게 흔들어 놓기 위해서. 존슨은 또 트럼프가 미국과 영국 간 적절한 자유무역 협정에 관심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이제 뉴햄프셔에서 뭐 삽전할 거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지금 그렇게 떠들고 있고 뭐 민주당원들 그리고 무소속들이 이렇게 나와서 무당파들이 나와서 잔뜩 그 공화당에 입당한 다음에 투표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4천 명이 최근에 실제로 이렇게 민주당원 4천 명이 뭐 공화당원으로 이렇게 당적을 바꾸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니케일리가 지금 자금도 어느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다음 달 열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 선거까지는 치르고 물러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메인스트림에서는 니케일리하고 트럼프하고 10%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죠. 뉴햄셔에서.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랜드예요. 보면은 64% 지지율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헤일리는 25%에 그칩니다. 란 드샌티스는 8%예요. 란 드샌티스는 빨리 물러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살 길이에요. 지금은 여러모로 란 드샌티스보다도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마음에 들어요. 예, 지금 보면. 그리고 상하원 의원 공화당 100여 명이 연방 대법원에 지금 요청을 한 상태예요. 트럼프 투표용지에서 절대 빼면 안 된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딥스의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싶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꼼수가 있겠죠. 뭐 그냥 괜히 딥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그냥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한 번 더 쓰지 뭐 이럴 것 같아요. 솔직히. 얘네들이 아주 극악무도하게 아니다 그러면은 기다 하는 그런 더러운 습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를 선거 방해 혐의로 이렇게 기소했던 정신 나간 검사, 흑인 여성 검사, 파니 윌리스. 파니 윌리스가 자기 스태프하고 그 검사팀 멤버하고 이렇게 바람이 났었대요. 근데 이 바람난 남자, 자기가 사귄 남자를 이렇게 검사팀으로 넣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스태프 멤버와 데이트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엉터리입니다. 트럼프가 왜 조지아주 선거가 이상했는지 의문을 제기한 건 여러분께서도 그 이유 잘 아시죠? 자, 트위터 X피드 잠깐 볼까요? 자, 저랑 생각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대다수 마가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 때 복수하기를 원한다. 예, 왜냐하면 이게 복수가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의 구현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딥스 진영이 그런 극악무도한 부패 행위를 두 번 다시 하지 못하게 하려면 버릇을 고쳐놔야 되죠. 특히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가담자들 다 교도소에 넣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영화배우 마크 월버그가 뭐 이런 티셔츠를 입고 나왔네요. 크리스찬이고 백인이고 스트레이트이고 그러니까 이성애자라는 거고 언워크, 워크 반대라는 거고 백신 맞지 않았고 총기 소유하고 육식이고 육식주의자고 남성이다. How else can I piss you off today? 오늘 어떻게 더 열받게 할까? 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티셔츠가. 자, 여러분 어쨌든 트럼프가 있었을 때는 평화로웠어요. 국제적으로. 예, 트럼프 뉴스는 매우 시끄러웠지만 이렇게 트럼프가 김정은하고도 만나고 북한에도 가고. 근데 제가 볼 때 딥스 진영 그리고 방위산업체 쪽에서는 이제 전쟁이 나야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무기도 팔고. 그러니까 세계가 평화로우면은 팔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딥스 진영, 기득권 진영의 적이 된 겁니다. 자꾸 저렇게 평화를 추구하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급진 좌파 언론 LA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수천만 달러 잃고 있다 매년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고 이제 들어가죠. 특히 이제 LA 타임스가 그런데 LA 타임스 오보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으로 바로 또 나오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 조작됐는데 계속 뭐 기다. Hands up, don't shoot 이것도 오보 완전 가짜 뉴스 의도적 오보 냈고요. Jussie Smollett 사건 역시 마찬가지고 커빙턴 KKK 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Very fine people 양쪽에 이제 very fine people 있다는 게 이제 트럼프가 왜냐면은 그 기념물들을 다 부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남부에 있는 다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참고로 백인 우월주의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오클라호마에 살았었는데 없었어요. 못 봤어요 저는 거기서도.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지 모르겠어요. 그 KKK 멤버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여러분께서 보십니까? KKK 멤버들? 카일 리튼하우스. 이것도 완전히 가짜뉴스 내보냈잖아요. 이거는 다 가짜뉴스 일부러 낸 거예요. 그냥 그 어젠다. 급진 좌파 사악한 어젠다를 푸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비밀계공원 때렸다고, 예? 그리고 강제로 이렇게 운전대 잡고 그랬다고. 이것도 가짜뉴스예요. 다 전부 가짜뉴스고. 이러니까 누가 믿습니까? 뭐 마가 멤버들이 폴 펠로시 뭐 때렸다 뭐 이런 이게 진짜 말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뭐 LA 타임스뿐만 아니죠. 뉴욕타임 와포, CNN도 그렇고 ABC, MBC, CBS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로나 환자로 병원이 미어터진다 그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ABC 뉴스가 쓴 영상물이 이탈리아 방송이라든지 이게 호도하는 거죠. 국민들을. 자, 그리고 CNN도 광고 별로 안 들어가요. CNN이 왜 아직도 수익을 올리는지 여기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그 미국의 5천만 50 million moron 이 5천만 바보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만 해도 이제 TV 안 보거든요. 저는 이제 뭐 그냥 뭐 subscribe 돼 있는 것만 보고 TV는 안 본 지 오래됐는데 CNN 같은 경우는 일단 케이블 박스 그 패키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CNN이. 물론 한국에서는 의류 사업까지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뭐 CNN을 신처럼 떠받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한국 언론들이. 그 악습을 못 고쳐. 왜냐면은 미국에 사는 한국인 중에서 아니면은 이렇게 뭐 특파원으로 나왔다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미국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드물다고 봐요. 이거는 비단 정치뿐만이 아니에요. 다 뭐 연예계든 뭐든 뭐 이렇게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냥 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좀 이해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대다수 이제 한국 유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오면은 미국 프로그램보다는 뭐 한국 비디오 많이 보고 뭐 그렇잖아요, 사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뭐 미국을 그러면은 그만큼 더 잘하는 건 아니죠. 시간은 그쪽으로 투자를 안 하는데. 특히 여기 이제 왔다가 뭐 유학 생활 했다가 한국 돌아간 사람들은 진짜 미국 모르고 그냥 한국 가는 건데 마치 이제 한국 가서는 많이 잘 아는 척 하는 거죠, 사람들이. 특파원들도 대부분 한 2, 3년 있다가 길어야 3년 있다가 가는 건데 그거 갖고 미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알렉 볼드윈 또 이거 안티 트럼프인데 이 사람도 알렉 볼드윈 민주당 골수 민주당원이죠. 알렉 볼드윈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멕시코주 대배심은 지난 19일 알렉 볼드윈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알렉 볼드윈은 최대 18개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2021년 기억하시죠? 10월 21일 알렉 볼드윈은 뉴멕시코주 남부 한 목장에서 영화 러스트 촬영을 진행하던 도중에 그가 갖고 있던 소품용 총에서 실탄이 발사돼서 헐리나 허친스 감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허친스 감독은 이제 뭐 20대 여성이었는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죠. 뉴멕시코주 검찰은 2023년 1월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 해나 쿠티에리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3개월 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기소를 취하했는데요. 이후 검사는 총의 안전장치가 부분적으로 제거됐거나 잘려나간 흔적이 있다면서 관련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렉 볼드윈 뭐 워낙에 이제 트럼프 싫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SNL에서 트럼프 역할을 했었죠. 미국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사악한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미 키멜, ABC 뉴스에 또 정신 나간 놈인데 지미 키멜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죽는 그런 그 스케치를 또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얘네들 그 할리우드 애들이 얼마나 정신 나가고 극악 무도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토크쇼 진행자들 중에서 제일 나쁜 놈 같아요, 얘가. 그리고 스타워즈는 에피소드 또 10 이제 곧 촬영한다고 그러는데 또 데이지 리들리가 그대로 나오고 스타워즈 감독도 이제 여자 감독 근데 약간 woke예요. 또 woke를 어젠다를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감독이 또 여자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고 그럽니다.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디즈니가. 밥 아이거도 이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